네, 오늘은 2020년 10월 25일이고요. 저는 주식 공부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와, 오늘은 아니지. 금요일 날 정말 인텔 또 박살났죠. 아, 저번에 한번 16%인가 떨어졌을 때 한번 비디오를 올렸었는데, 야, 어떻게 뭐 분기마다 10%씩 빠지네. 이번에는 11%가 빠졌죠, 인텔이.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왜 빠졌는지 보다가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고요. 이 리포트는 10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2일 날 얘네들이 그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일 날 나온 리포트고요. 오늘 커버할 거는 총 4가지입니다. 도대체 2020년 3분기 실적, 이게 뭔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여기 얘기해서 나오는 거겠지만 데이터 센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컴퓨터 부문,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CCG죠. 클라이언트 컨슈머 그룹이라고 이제 가장 인텔에서 큰 부문인데 이쪽 부문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목표 주가,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 길지는 않습니다. 우선 3분기 부문별 매출을 보면 결국엔 DCG 그룹이죠. 데이터 센터 그룹. 여기서 박살이 났습니다. 매출을 보면 요 회색이 컨센서스, 마켓이 이제 시장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요 정도 나오겠거니 생각한 거고, 요게 실제인데 보면 CCG, 이제 컨슈머 컴퓨터 그룹인가 클라이언트 컨슈머 그룹인가 하여튼 요 부분은 오히려 실적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그룹이 박살이 났죠. 11%. 이래서 주식이 정확하게 11%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인텔에서 두 번째로 큰 부문인데 여기서 매출이 11%가 이제 그 예상보다 많이 빠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텔의 주식이 23일날 박살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요. 데이터 센터 그룹이 당분간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면 골드만삭스는 결국에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그룹의 고객별 매출인데, 이 분홍색은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 낸 거고요. 이게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엔터프라이즈 앤 거버먼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스, 이렇게 보면 2020년 3분기 때 연간 2019년 3분기랑 비교해 보면 다 쭉 떨어졌죠. 그래도 여기 이제 플러스인데 보면 이 부분, 바로 엔터프라이즈 앤 거버먼트 부분이 2019년 동분기 대비 40%도 넘죠. 거의 한 50% 가까이가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가장 큰 타격을 이제 준 건데, 기업 및 정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 요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그룹의 매출을 박살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될 거냐? 향후는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 이 시장 자체가 이 기업하고 정부 부문의 매출도 급격하게 감소를 이제 더 감소할 수도 있고, 특히나 요 다른 부문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2020년 2분기 대비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졌죠.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시장이 조금은 세츄레이트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큰 이유는 AMD하고의 경쟁으로 ASP, Average Sales Price, 그러니까 가격하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예요. AMD는 계속 올라오니까 시장 점유율 떨어질 거고, AMD하고 경쟁을 하니까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되니까 Average Sales Price도 떨어질 거고, 가격도 떨어지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2021년 데이터 센터 그룹의 매출은 총 아예 그냥 4%가 감소할 것으로,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위에 거 보면 두 번째로 큰 그룹이거든요. 두 번째로 큰 그룹이 2021년 매출이 4% 감소할 거라는 건 참 전망이 좋진 않은 거죠. 그럼 가장 큰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 그룹 CCG죠. 보면 CCG가 이제 제일 크죠. 제일 큰데 여기를 보면 결국은 AMD 때문에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첫 번째 차트가 AMD 시장 점유율하고 Average Sales Price인데, 이 bar 차트가 Average Sales Price입니다. 보면 2015년 대비 매년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2015년은 요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면 2020년도는 지금 요 정도가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니까 average sales price 그만큼 AMD가 판매 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거고, 올렸던지 아니면 하이엔드 부분, 소위 말하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부분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SP, average sales price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요 라인 차트가 지금 CPU 쉐어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때는 뭐 보면 10에서 15%, 한 12%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거의 2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2015년대에 12% 정도였으면 2020년도에는 이미 20%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 인텔의 클라이언트 CPU 부문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제 떨어질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2018년도에 점유율이 89%, 사실상 거의 독점이라고 보면 2020년도에는 5%가 더 떨어졌고 5%포인트가,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여기서 2%포인트가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을 점점 뺏기고 있는 거죠. AMD는 점유율을 점점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CCG, 클라이언트 컴퓨터 그룹도 별로 이제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다. 에버리지 세일스 프라이스도 경쟁 때문에 점점 떨어지고 점유율도 점점 안 좋아지고,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생각하는 향후 이제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는 거고, 별로 좋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인텔 목표 주가를 보면, 자, 22일에서 요때 분기 실적 나오고 23일 날 해서 11% 빠졌죠. 목표 주가는 여기서 5% 더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불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낮죠, 사실. 인텔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불에서 70불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7나노뿐만 아니라 이번 분기를 보면 사실상 AMD하고의 경쟁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가 데이터 센터 쪽도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AMD하고의 경쟁이 데이터 센터, 클라이언트 컨슈머 모든 쪽에서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질 거고, 결국엔 목표 주가도 조금 낮춘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고로 디스클레이머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텔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인텔 주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그때 16% 빠지고 나서 조금 생각하다가 한 49불 정도에서 샀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하이닉스에 판 것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 판 것 같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한 플레이어인데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있나? 이게 AMD하고 마켓캡이 2배밖에 차이 안 납니다. 진짜로. 전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해요. 진짜로. 아니, 아직까지도 점유율이 이렇게 2022년도에도 82%가 될 정도로 아직도 높고, 특히나 하이엔드 쪽은 꽉 쥐고 있는데, 물론 AMD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하이엔드 쪽도, 근데 마켓캡이 2배밖에 차이 안 난다? 이거 뭐 진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지만 주식 진짜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이게 골드만삭스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고요. 네,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